안녕하세요. 지금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한 주간, 오늘이 목요일인데, 거의 목요일까지 상당히 좀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일 때문에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연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뭐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그 관리인께서 어떻게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그 하나하나에 대한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그거는 이렇게 상가라든지 뭐 수익형 호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의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그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약간씩은 아마 이렇게 그 고유한 또 어떤 그 영역에서 특징이 있거든요. 그 어디냐, 뭐 세종이냐, 뭐 경기도냐, 뭐 대전이냐, 아니면 대구냐, 뭐 전라도냐, 뭐 이런 것 따라가지고 약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드렸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관리단을 조직해서 그 관리단을 조직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은 투명하게,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건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그 상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 왜 샀습니까, 여러분들? 그 왜 사셨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결국에 투자 목적 때문에 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산 거 아닌가요? 두 번째, 투자의 목적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거기서 영업까지도 하려고 사서 거기서 그냥 입점해서 그냥 자기가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두 가지겠죠. 하나는 투자 목적,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 받으려고, 또 하나는 직접 입점을 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이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 오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이렇게 들어올 때 잘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양 받을 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 시행사 또는 분양사가 그분들도 그 건물을 갖다가 지어서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투자 목적을 위해서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나름대로 다른 곳에 투자를 받든 아니 자기 돈으로 넣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투자를 해서 이게 팔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벨로퍼들은 그 나름대로 투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분양들도 그 나름대로의 투자 목적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둘 다가 한마디로 뭐가 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그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공무원들처럼 그런 어떤,
어떤 윤리적인 잣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딱 수익을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다들. 자, 근데 자, 분양하시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도 투자를 처음에 이렇게 땅 같은 것도 사가지고 언제 건물을 짓고 이렇게 진행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따르는 것이 뭐냐면 위험률이 상당히 따르지 않습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 위험이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상가를 살 때, 이렇게 호텔을 살 때, 빌라를 살 때 뭐 위험률이 따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위험률이 따르는데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기 위험률이 따르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위험률까지도 다 나름대로는 계산을 다 했겠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한 부분이 기대 수익률이 있었겠죠. 본인들이 기대한 거. 근데 막상 이렇게 또 이렇게 분양을 해보니까 기대 수익률보다 더 높게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낮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쨌든 그 시행사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 개발을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발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그 차익을 내고 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빨리 분양만 내고 나가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가 자기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위험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저도 그 이해는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해는 돼요.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자기가 본인들의 수익을 많이 내고 나면 수익을 많이 낸다는 말은 거기에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 위험이 상당히 많이 따른다는 것도 같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위험들, 다시 말해서 각종 건물에 대한 그 관리 부분이 비효율화되어 있다든지 또는 건물 자체에 대한 하자 보수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엉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런 어떤 위험률은 결국 누구한테 증가시킨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수분양자들한테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딴 말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먹튀를 했다, 이렇게 먹고 튀는 입장이다, 이렇게 수분양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분들은 되도록 빨리 팔고 빨리 털고 나면 우리는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그래서 이것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국회를 통과하고 이러면서 좀 더 체계화되고 이렇게 신탁사를 통해서 뭐 돈을 넣는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집합건물 소유가는 법률 아직 완전히 공법화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는 법 체계화 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관리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양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 관리단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어떤 분양사들이 뭐 임대료 그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다르게 이야기는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죠. 왜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당연히 빨리 팔고 나가면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도 많이 빌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팔고 나가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 각종 안전장치들은 나름대로 좀 마련해 놨거든요, 자기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런 위험을 떠봤던 부분이 우리 수분양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말을 두서없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목적이 투자 수익률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특히 수분양자 여러분들 모두가 있죠. 이렇게 분양을 받고 나면 적어도 집합 건물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바로바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한번 샀으면 최소 6개월 이상은 들고 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각종 우리 세금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샀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 때는 좋다고, 뭐가 좋다 하니까 사시는데, 그거는 그분들, 그 분양사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갑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걸 객관적으로 보시라니까요. 투자를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위험률이 상당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위험률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따져보시면 저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부동산 계약서 있죠. 분양 계약서를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걸 쭉 미리 알고 있으면 사시더라도 위험률을 최소화시켜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온 건데 집합 건물에서 왜 관리단을 조성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근데 대부분은 관심이 없으시죠. 그냥 사놔놨고, 아이고 이게 임차인도 잘 안 들어오고 아이고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아니면은 그 분양업자가 분양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을 내 가지고 자기들이 그 관리를 해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팔고 나가시는데, 그러면 그 기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그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건물 자체에 대한 관리 중에서 첫 번째는 관리비 효율화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되는데, 그 시행사가 임시관리인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유리한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관리업체도 그 사람들 관리업체로 들어올 거니까 그 유리한 쪽으로 들어올 거고, 게다가 그 건물 자체, 물리적인 건물, 다시 말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도 5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자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사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관심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결국 수분양자들이 굉장한 위험률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래, 나중에 내가 한 1년 지나고 나서 관리비는 내야 되고, 그런데 관리비 낸다 하더라도, 아이고, 왜 이렇게 시세 차익도 안 나고 앉아? 아이고, 그때 분양가가 왜 이렇게 똑같을까? 아이고, 그것보다 왜 더 떨어졌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고민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임차인들은 왜 안 들어올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하고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이런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라고 할게요, 제가. 회사에서 있잖아요. 어떤 구성원들이 거기 계신 임원부터 해가지고, 그 임원들이라 할게요. 임원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잘 내고,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좀 줄어들게 만들면서 매출을 많이 내가지고 영업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어떤 글로벌 어떤 그 외부 환경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뭐 이자율이 갑자기 금리가 올라갔다든지 낮아진지 이런 거 상관없이 있죠. 그 회사에서 어쨌든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으로 효율화 시켜가지고 그 회사가 반듯하게 영업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회사가 발전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것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이제 임원들하고 그 근로자들 같이 하는 거지만 특히 임원들이, 투자한 임원들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합건물을 우리 모두 다가 소유자분들이 임원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모두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회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 모든 지금 투자자분들, 소유자분들과 입점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갔다든지 낮아졌다든지 경기가 뭐 안 좋다든지 뭐 글로벌 환경이 뭐 어떻다든지 뭐 이런 것들, 물가가 어떻게 올라갔다 낮아졌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것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거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투명화시키고 효율화시키고 하자 이런 것도 빨리빨리 없애가지고 재산권하고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똘똘 뭉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사신 분들은 관심이 대체적으로 없으시더라고요. 모르시러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대부분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시거든요. 엄청난 고생을.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죠. 그 고생이라는 부분이. 그분들은 다 아시니까 좀. 물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소유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많이 또 임차인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성원인데 관리비를 내는 주체신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안 가지시고 그렇게 나가버리시면, 그리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따지시고 이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적자를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수익형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이 집합 건물이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가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서로 뭉쳐서 어떤 분이 나서서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옆에 도와주시고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건물 재산 가치가 높아가고 이러는데, 대부분에 있는 곳은 어떠냐 하면 몇 명이서 그렇게 하면 옆에서 멀쩡하게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해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좀 나서서 가지고 좀 도움을 주시고 해야 되는데 말만 입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그런 말 좀 동참을 하시려서 그런 겁니다. 입바른 소리만 하시고 나중에 내가 다 해놔놓고 나면 들어와가지고 뭘 하는 척 하죠, 앉아. 뭘 좀 이권을 챙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방향을 좀 더 다르게 좀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다 공동체인데. 그러면 좀 빨리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전체가 합심을 하셔야 관리단이 빨리 조직이 되고, 그렇게 없어지고, 관리업체들 잘못하고 있는 것도 뭐라 할 거는 뭐라 해가지고, 정말 그 상가가 수익형 부동산이 관리가 건물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노예지 않는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유자 여러분들이나 입점주 여러분들이 그래 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관리비 내는 주체이고 주인이신데, 물론 잘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에 잘 하셔가지고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에서 참 잘하시는 곳도 있고요. 그러신데 그렇게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집합 건물은 뭐죠? 우리가 원래 목적은 뭐다?
투자를 위해서 오신 거다, 여러분들이. 그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거라는 거죠. 금액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갑심하셔가지고 그 시행사 측에서 여러분들 위험률을 여러분들한테 넘긴다니까요. 그러면 그 법적으로 그런데 위험률을 넘길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우리가 뭐라도 관리비라도 예를 들어 3년 동안 관리비를 청구를 안 하면 넘고 나서 관리비를 안 내도 그냥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는 것처럼 공소시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위험률을 넘겼을 때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꼭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고,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필요한 또 어떤 법무사든 변호사든 회계사든 정말 잘하시는 분들, 하자보수 하시는 분들 도움을 또 제가 드리죠. 저하고 관련이 없다고 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노하우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특히 앉아 주동해서 나서시는 분들은 고생 많으시는 거 아는데 꼭 여러분들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여러분 공동체 전체 재산이 잘 좋아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익형 부동산을 사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동참을 못 하신다면 격려해 주시고, 뭐라도 좀 더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뭐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적극적 관심을 가지시고, 밴드 같은 거 만든다든지 카페 만들면 적극적으로 거기도 가입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재산권과 미래 가치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셨죠? 그 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다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오히려 악덕한 사람들 있죠. 소위 말해서 관리인이라든지 이렇게 악덕한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문제 생기고 그 건물에 불투명하고 막 이 건물 효율화도 안 되고 하자 보수도 안 되고 뭐 문제 생기는 것도 있죠. 관리비 그런 것들도 문제가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재산권을 위해서 미래 가치를 위해서 모두 공동체를 위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비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시고 하셨죠. 저는 이게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제 일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이랬지만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 진심으로 노하우를 좀 필요한 것들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재산 가치를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꼭 하십시오. 아셨죠?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도 지금 GDP도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비체계적 위험,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좀 투명하게 이렇게 효율화 좀 시키시라니까요. 아셨죠? 민주적으로 이렇게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부조리가 된 거는 강력하게 밀고 나가시고. 아셨죠? 그게 사실은 우리 과거부터 우리가 보수가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권 꼭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개별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개별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상가마다 또 수익형, 어떤 그 부동산마다 다른 부분들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 또 개인정보보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제가 이불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더라고. 급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아마 그 두 편 앞에 보면 여러분 제 전화번호하고는 있으니까 문자로 반드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문자로 주셔야 제가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